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픽아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할프톤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레이어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컴포지션을 하나 먼저 만들고요, 가로와 세로 비율은 720에 720으로 해서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한 사각형으로 만들고요, 전체 시간은 3초로 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팝아트 형태로 먼저 말풍선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할프톤을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말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말풍선 만들기 전에 여기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배경을 일단 노란색 계열로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란색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잠궈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 형태의 쉐입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쉐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쉐입의 컬러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쉐입의 컬러는 일단 여기도 노란색에 약간 진한 형태로 가도록 할게요. 오렌지 계열로 해서 이렇게 바꿔 놓고요, 여기 두께는 10픽셀 정도로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고요. 자, 얘의 형태를 조금 변형하도록 할게요.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렉탱글 있잖아요, 얘가 만들어져 있는 여기 사각형에 가보시면 이 쉐입 레이어가 패스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패스로 변환을 해줄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컨버트 투 베이저 패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 이 패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요, 여기 오브젝트에 포인트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여기가 조금 위로 좀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여기도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약간 왜곡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 이름은 버블이라고 제가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바꿔 놓고 여기 밑에 번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쉐입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 레이어 선택하고 컴포지션 패널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그려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의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쉐입에 가서 여러분들 스트로크 있잖아요, 이 스트로크에서 여기 끝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에 여기 태퍼에 가게 되면 태퍼의 스타트 길이하고 엔드 길이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얘를 50% 정도씩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드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 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너무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캡 부분에서 라인에 조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라운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여기 부분이 라운드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얘가 검은색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검은색 맞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각형의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두꺼운 형태의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의 쉐입은 얘잖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렉탱글 얘를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 뜨죠.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더 만들죠.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 이 쉐입 레이어 있잖아요, 이 패스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좀만 더 옮겨주는 거죠. 얘 하나만 옮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놔두고 얘 하나만 이쪽으로 좀 옮겨주죠. 이렇게 옮겨 놓고 얘 두께를 좀 조절을 할게요. 그런 식으로 두께를 조절을 해서 검은색 부분이 조금 더 많게끔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얘를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쓰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와우라고 제가 글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글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라인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쉐입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크기를 각각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를
조금만 더 키우고요. 폰트는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크기로 일단 조절을 해 놓고요. 자, 얘 두께, 여기 보시면 이 글자의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두께를 이 정도 20 정도 줄게요. 20 정도 적용을 하고요. 이 글자가 all fill over all stroke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이 라인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스트로크가 글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뭘로 변환을 해요? 쉐입 레이어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크리에이트에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를 쉐입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죠.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글자들이 하나 둘 셋, 얘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 두께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두께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줄여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W하고 지금 W 양쪽에 있는 이 두 개의 W는 제가 크기를 좀 더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하고요. 118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얘 회전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한 다음에 얘 위치를 좀 잡아주죠. 저는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 얘는 그대로 둬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레이어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얘는 지우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게, 사이드 쪽이,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되죠. 자, 복제를 뜬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어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이쪽이 조금 더 두껍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들이 나왔을 때 옆에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펜 툴을 이용을 하고요. 펜 툴을 가지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쉐입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쉐입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끝부분은 좀 벌어지게, 그리고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붙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쉐입 레이어에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은 좁고 여기 부분은 둥근 형태로 좀 더 두껍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쉐입 레이어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쉐입 레이어 안쪽에 들어갔더니 각각의 쉐입의 스트로크 있죠. 이렇게 각각의 쉐입의 스트로크 있는데 얘들을 한 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는 지우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하나를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트로크 있잖아요. 이 스트로크를 빼서 컨텐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쉐입 두 개의 스트로크가 하나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스트로크를 제어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라인이 한꺼번에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에 여기 태퍼를 또 이용을 하죠. 그래서 태퍼에 가서 마찬가지로 여기 스타트 지점의 값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껍게 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100%로 적용을 하고 여기 부분을 라운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라인 캡 있잖아요. 라인 캡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가 라운드로 바뀌죠. 자, 이렇게 이 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얘 이름을 일단 라인이라고 바꿀게요. 라인 01이라고 해놓고 얘 앵커 포인트 있잖아요. 앵커 포인트를 여기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중심점이. 그래서 얘 위치를 시작 지점으로 이동을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를 하나 더 듀플을 뜨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서 2번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 이동을 해서 로테이션 시키죠. R. 자,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얘의 시작점이 여기도 이 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돼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얘의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만들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쪽에 하나 더 놓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D 누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 정도에 놓고 R 눌러서 로테이션 시켜주죠.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죠. 자, 회전을 시킬 때 여기 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게끔 얘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주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할프톤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로운 종이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얘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우리 적용했던 720의 720 사이즈로 이렇게 동일하게 하죠.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Create.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를 하얀 종이로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뷰에 가면 Hide Transparency Grid라고 있거든요. 투명한 그리드를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프톤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원을 하나 만들죠. 자, 원을 중심에 가서 하나 찍고 Alt 누르고 Shift 눌러서 원을 하나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용된 이게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라인은 색상이 없는 걸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 채워지는 거는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게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형이 되게끔 원형인 상태에서 여기가 검은색에서 이런 식으로 도트들이 작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이 이 안에 적용이 되고 바깥으로 갈수록 하얀색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툴을 가지고 얘를 변경해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얘 색상만 이렇게 좌우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툴에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위치로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렇게 OK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레이어 새롭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 레이어 밑에다가 붉은색의 박스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박스를 만드는 거는 여기 도트가 나중에 투명한 형태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제가 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요. 자, 지금 얘가 RGB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이제 얘한테 컬러 할프톤을 적용하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건 잠가 놓을게요. 레이어 선택하고요. 이펙트에 가게 되면 픽셀레이트에 컬러 할프톤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레디우스 값은 도트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15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채널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CMYK 네 가지 컬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각각 채널의 앵글 값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앵글 값을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OK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컬러의 앵글 값에 의해서 이렇게 컬러들이 배치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렬된 형태의 도트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트롤 Z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다시 이펙트에 가서 컬러 할프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채널 앵글 값 있잖아요. 얘 값을 45도로 다 동일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OK.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만들어졌고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요. 자,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윈도우에 가서 이미지 트레이스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활성이 안 될 때, 이미지 트레이스가 활성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가서 이 레이어 있잖아요. 이 레이어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활성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얘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프리뷰로 한번 볼게요. 프리뷰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는 원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얘가 너무 좀 왜곡된 형태가 됐잖아요, 도트가.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프리셋 있잖아요. 프리셋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이 피델리티 포토를 선택을 하셔서 좀 깨끗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얘 프리셋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형태가 좀 더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좀 투명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흰색이 없게끔. 그래서 여기 방식에서 패스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이트는 무시해라. 이렇게 되면 여기는 화이트가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프리뷰를 이렇게 끄고 나서 트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지금 현재 그래도 이미지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가서 익스펜드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를 저장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가져가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애프터 이펙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조금 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파일을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죠. 자, 여기에서 솔리드 컬러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사이즈는 720에 720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오케이. 그리고 이 솔리드는 배경 바로 위쪽에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솔리드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얘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안 보이죠? 자, 여기에 투명하게.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도트들이 여기에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블랙 솔리드의 마스크 형태로 여기에 보시면 쭉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얘를 제어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움직이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선택이 돼서 제어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에 프리컴포즈를 적용을 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C.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 컴프 이름은 제가 도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체크를 해서 전체 컴포지션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 놓고 OK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컴포지션 안에 조금 전에 만든 도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얘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S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한 80 정도로 할게요. 80 정도로 하고 얘 위치를 이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글자 색상이 흰색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말고 제가 다른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라 쪽으로 제가 색상을 좀 변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키프레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선택하고요. 얘의 스케일을 조절을 할 건데 얘가 커지는 위치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커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쪽 아래로 펜 비하인드 툴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고 여기서부터 커지게 하는 거죠. 자, 레이어 선택하고 S 스케일 누르고요. 얘가 10프레임 단위로 커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타임라인 패널 플러스 눌러서 10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보이게 해 놓고요. 자, 처음일 때 스케일이 얘가 0 이렇게 키프레임 잡고 그 다음에 10프레임 갔을 때 얘가 120이 되게끔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프레임 이동했을 때 얘가 원래의 크기대로 100이 되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1초일 때 N을 눌러서 여기 워크 에리어 이렇게 설정해 놓고 프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커지네요. 자, 이렇게 커지고 얘한테 로테이션 값도 적용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Shift R 누르고요. 얘가 도착했을 때 로테이션 값은 그대로 0이 돼야 되고 처음 시작 지점일 때 얘의 로테이션 값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을 적용을 하고 중간에 갔을 때 얘는 10도로 적용을 해서 약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프리뷰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너무 딱딱하게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F9를 눌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일단 얘가 회전하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회전할 때 밑에 있는 이 도트 있잖아요. 얘도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 타임 마커를 좀 뒤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페어런트 링크 있잖아요. 여기에서 P킵 있죠. P킵을 드래그해서 법을 이 레이어하고 같이 움직여라. 그래서 이렇게 페어런트를 걸어주죠. 그러면 밑에 있는 레이어는 위에 있는 버블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해놓고 얘는 일단 닫을게요. 얘는 닫아 놓고요. 자, 여기에서 이 글자들도 이제 움직이려고 해요. 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여기 10프레임 됐을 때 이 글자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 글자가 전체적으로 커지게 하기 위해서 얘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이 되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으로 옮겨 놓죠. 자, 중심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얘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얘가 마음에 걸리네요. 그쵸?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어런츠를 걸어줘야 되겠죠. 조금 전에 집어넣었는데 다시 꺼내야 되겠네요. 자, 얘 꺼내놓고 얘한테 이렇게 페어런츠해서 얘한테 키를 줘도 되고, 얘한테 페어런츠를 해서 얘한테 키를 줘도 되죠. 근데 저는 얘한테 걸려고 해요. 그래서 얘한테 페어런츠를 적용을 해서 이 타임부터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어 선택하고 좌측 대괄호 눌러서 여기부터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는 안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을 여기서부터 키우는데, 여기에서 얘의 S를 누르죠. 그리고 여기 스케일 처음일 때 얘 0이고요. 그리고 얘가 뒤에 5프레임 정도 갔을 때 얘가 120 정도 커져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5프레임 정도 뒤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90이 되고요. 다시 5프레임 페이지 다운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1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5프레임 하나 둘 셋 넷 5프레임, 그러고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0이 됐어요. 그럼 프리뷰 한번 해봐야죠. 이랬더니 커졌다 작아졌다 하긴 하는데 너무 얘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뒤에 프레임 좀 여기 늘려놓고, 딱딱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택하고 F9를 눌러주죠. 이렇게 키를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 짧은 느낌이 들면 여기 부분을 드래그해서 앞부분의 길이를 조금 더 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은 조절해 가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너무 짧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레임들을 조절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요 정도만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타났을 때, 얘가 이렇게 커졌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쑥 커지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을 여기로 설정을 하고요. 얘들 3개 선택하고 좌측 대괄호 눌러서 시작 지점을 여기로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S 스케일 누르고, 처음 지점일 때 얘들은 다 스케일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0. 그리고 얘가 커지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제일 커졌을 때잖아요. 이때 얘가 완전하게 다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100을 입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얘도 전체 선택하고 F9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키프레임을 설정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 닫아 볼게요. 자, 닫아 놓고,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키 잡은 게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한 1초 정도 되잖아요. 1초 정도 조금 넘는데, 이 1초 이 정도까지 얘가 항상 얘의 길이가 유지되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레이아웃을 좀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720에 720 컴포지션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컴포지션을 하나 720에 720으로 만들고, 얘가 3초니까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6초로 해서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6초 입력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컴포지션 하나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컴포지션으로 갈게요. 자, 이 컴포지션에서 무엇을 설정해야지 이 앞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커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마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커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커가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커 위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Enable Protected Reg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마커 위에 가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요. 아이콘이 바뀌고, 이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커를 당기게 되면 얘가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지고 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Enable Protected Region을 선택하게 되면 이 영역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 영역이 내가
이 부분을 고정시키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일단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가위 나오고요. 얘 누르게 되면 없어져요. 자, 다시 얘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맨 앞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하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듀레이션을 몇 초로 설정을 할 건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초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1초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 영역이 1초로 만들어져요. 이 영역 값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그 프로텍티드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렇게 프로텍티드 레지온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세팅 있잖아요. 세팅에 가서 여기 보시면 프로텍티드 레지온이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영역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영역이 생기면 이 부분을 보호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도 지우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죠. 일단 지웠어요. 자, 얘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컴포지션에 가면 리스펜시브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인트로, 아우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조금 전에 적용했던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13프레임 정도 여기 적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은 이런 식으로 넓혀 주시면 돼요. 내가 어느 영역까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 영역까지 이렇게 넓혀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컴포지션 가가지고 크리에이트 아우트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 지점에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끝 지점도 생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설정한 거 있잖아요. 이 설정한 부분의 길이가 나중에 안 바뀌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영역만 일단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지션에 적용을 해놓고 아까 우리 새롭게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조금 전에 만든 컴포지션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얘를 갖다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음같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파란색이 나타나죠. 자, 이 상태가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를 잡고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줄어요. 전체 길이가 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스위치 패널 가시게 되면 여기 스트레치 있죠. 이 스트레치 값이 여러분들 얘가 주는지 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더라도 여기 부분에 대한 길이는 줄지가 않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이 뒷부분은 키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에 제가 키프레임을 한번 여기서 잡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뒷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넓히고 여기에서 버블의 스케일을 한번 조절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케일을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얘가 여기가 0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0이 될 때 얘만이 아니고 나머지들도 같이 한꺼번에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어런츠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도 같이 작아지게 만들죠. 자, 얘 다 한꺼번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얘한테 페어런츠 이렇게 걸어주죠. 그러면 나머지들도 얘하고 같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뒤에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얘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고 쓱 사라지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아지는 게 이제 15프레임 동안 작아지잖아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이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이 15프레임 동안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얘가 120으로 되더라도 여기가 늘어나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일 때 속도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줄죠. 근데 내가 얘를 200으로 했어요. 200으로. 그래도 여기 부분은 여기 전체 길이는 늘어났지만 이 뒤에 부분은 어때요? 그대로 같은 속도로 가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초 몇 프레임 우리가 아까 설정한 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길이를 줄이는데 여기와 여기 두 개가 맞닿으면 얘들도 같이 줄어요. 같이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제작할 때 길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여기 100으로 놓고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만 사용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의 앞부분이나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영상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